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이 박스에 새로 추가된 이 다이나믹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나믹 스케일은 어떤 거를 해주는 거냐면 간단하게 샘플을 보면 요런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기 제 카페에 올린 건데요. 연구과제로.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굳이 텍스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레이어가 인접한 상하 좌우 자기 주변에 인접한 어떤 레이어의 위치나 스케일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자동으로 저렇게 스케일이 조절되는, 자, 저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나마 좀 편한 게 익스프레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익스프레션으로 한번 만들어 두면 이렇게 좀 반응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수월해요. 단지 이제 그 익스프레션 세팅을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걸 많이 쓸 것 같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제작을 해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가 그냥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기 작업할 컴포지션을. 자, 컴포지션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요. 제가 백그라운드 그냥 검정, 이 정도 해둘게요. 어둡게.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 필요한 게 아까처럼 그런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을 때 만약에 제가 텍스트라고 가정을 합시다. 어떤 글자를. 그럼 이제 얘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고 가로 혹은 세로, 그러니까 로우, 라인 몇 줄, 몇 칸. 예, 기본적으로 저는 3을 해뒀는데 이건 여러분들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개라고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프리컴프로 만들어지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컴프의 이름, 예를 들어서 제가 SSS라고 이건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리컴프의 사이즈. 자, 이 사이즈는 기본 제가 100 정도로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 화면이 크게 확대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얘를 크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기본 사이즈를. 항상 얘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시작은. 그래서 예를 들어 400, 500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500짜리 사이즈의 프리컴프가 예를 들어서 가로로 3개다 그러면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화면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게 다 작업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화면에 얼마까지 확대가 될지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200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이걸 컨트롤하기 위한 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거를 사이즈를 제가 따로 쓰게 해놓은 이유는 이 사이즈하고 컴프 사이즈하고 같으면 겹쳐가지고 잘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더 크게 하든지 아니면 작게 하든지 어쨌든 좀 이 컴프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사이즈를 따로 쓰게 해놨어요. 요거 한 100 정도만 할까요,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쓰기가 있고 세로 쓰기가 있는데요. 요건 뭔지 한번 잠깐 먼저 만들고 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 3줄, 3칸을 만듭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 레이어로 보세요. 소스 이름 말고 레이어로. 그럼 마스터 널이라는 게 있죠. 얘가 말 그대로 전체를 이동해 다니고 필요하다면 스케일도 줄일 수 있고 필요하다면 회전도 시킬 수 있고 어쨌든 얘가 마스터 널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원하는 위치, 사이즈, 회전값 다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신 얘네들이 요겁니다. 컨트롤 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얘네들도 컨트롤 널인데요. 예, 색깔이 좀 다르죠. 요건 뭐냐면 지금 제가 가로 쓰기를 했습니다. 가로 쓰기. 가로 쓰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얘의 X축에만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케일에. 이런 거죠. X에만. 얘가 줄면 얘는 늘고 얘가 늘면 얘는 줄고 얘가 늘면 얘는 줄고 얘가 줄면 얘는 늘고 이런 식으로 X축에만 서로 반응하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 줄, 한 줄, 이 줄 단위는 이걸로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줄 단위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줄 단위를 통합해서 컨트롤 할 거다 그러면은 가로 쓰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그 샘플에서 본 거는 이거는 가로 쓰기가 아니죠. 이거는 보시면 줄 단위가 아니고 컬럼 단위로 한꺼번에 조절되죠. 컬럼이. 예. 이런 걸 할 때는 세로 쓰기를 하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얘 만들면 이렇게 요 만들어지는 프리컴프들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컴프 안에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아마 편하실 겁니다. 관리하기도. 자, 제가 컨트롤 Z로 다시 다 지워버릴게요. 뭐 그냥 지워버리셔도 되는데 컨트롤 Z로. 자, 그리고 다시 세로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세로 쓰기를.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지죠. 스케일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아까랑 똑같은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컨트롤들은 세로에만 영향을 받고요. 세로. 그리고 이 컬럼은 얘네들로 통제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아까랑 반대죠. 가로쓰기랑.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가로에 어울리는 건지 세로에 어울리는 건지 그 부분은 판단하셔서 적당한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도 조절할 수는 있는데요. 요게 이렇게 외곽의 정확한 사이즈를 유지해야 된다면 얘는 안 건드려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최적을 유지해야 된다면 예, 이렇게 하면 최적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끝에 것들은 안 건드려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얘도 사실 움직일 수 있어요. 끝에 거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최적이 깨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건드려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세팅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편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프리컴포로 작업하게 만들어 놨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이 꼭 이렇게 스틸이 들어갈 이유는 없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꼭 정지된 영상이 이 안에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뭘 넣으면 굉장히 편하죠. 여기서 무언가를 작업을 하면.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기본 템플릿을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지게 해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또 다른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 안에서 하시면 얼마든지 작업하실 수 있고요. 만약입니다, 이제. 나는 여기에 동영상 들어갈 것도 아니야. 그냥 스틸만 넣으면 돼. 그러면 굳이 이 컴포지션으로 할 필요는 없죠. 예. 그런데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글자로 그냥 리플레이스만 해주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냐?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도 틀리죠. 지금 보시면 뭐 600에 760인데 얘는 처음에 몇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이 컴포지션 200에 200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리플레이스 하면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렬이 흐트러질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반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딱 시키면 알아서 딱 들어갑니다. 사이즈에 맞게. 예, 그래서 뭐 얼마든지 나중에 이렇게 대체시킬 수 있죠. 자, 컨트롤 Z 할게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핏박스 이런 거 쓰시면 굉장히 쉽게 작업하실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뭐 원하는 바깥치기 할 그림들 선택하시고 리플레이스 시켜버리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뀌어버리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굳이 내가 뭐 컴포지션으로 쓸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두고 프리컴프화 시켜서 안에 들어가서 뭐 작업하고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뭔가를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들 요거 다 지워버릴게요. 솔리드도 지워버리고 예, 요것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뭐 그 샘플과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러스트에서 글자로 쓸 거. 자, 이거는 아무래도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비트맵으로 만드는 것보단 이 텍스트나 이런 거는 좀 확대되고 이런 거에 좀 자유로우려면
이렇게 벡터화 작업을 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뭐 그림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자,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레이어로 만들어서 이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파일을 방금 전에 봤던 요런 작업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먼저 임포트로 요게 그겁니다. 일러스트에서 만든 거. 그래서 요걸로 그냥 잘라서 갖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야 돼요. 굳이 알아서 다 맞춰지니까. 대신 요 사이즈는 잘라서 갖고 오는 게 좋겠죠. 텍스트가 그 채워져 있는 영역만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거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지고 요게 이렇게 레이어들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쓸 건 요것들입니다. 요것들 방금 전에 보신 요런 것들. 뭐 그래서 굳이 뭐 얘는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렇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봤던 거. 자, 요 작업을 하려면은 어떤 방식이 어울리겠습니까? 정렬 방식이. 그렇죠. 세로 쓰기가 어울리겠죠. 세로. 이 컬럼을 한꺼번에 조절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이나믹 스케일을 선택을 하시고, 세 줄, 세 칸이죠. 지금 샘플로 된 게. 뭐 이름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뭐 사이즈 그냥 100 할게요. 지금은. 100. 그 다음에 솔리드 한 50 정도 만들고, 세로 쓰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3개,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실제로 여기서 뭐 바깥치기를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다 선택하시고 요거는 저는 그냥 요걸 쓸게요. 요걸 쓸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B, C를 뭐 어떻게 순서대로 선택을 할게요. A는 여기다 넣고 얘한테 뭐 B는 여기다 넣고 C는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D, E, M이네요. D, E, MOV를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D가 여기고, 그 다음에 E가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M이 여기 들어갈 거고, O가 여기 들어갈 거고, T를 여기다 넣을게요. T, 그 다음에 V를 여기다 넣을게요. 순서대로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열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알아서 이렇게 A, B, C, T, D, E, M, O, V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색깔도 좀 그냥 다양하게 넣을까요? 뭐 컬러나 이런 것도 제가 그냥 랜덤으로 하나 넣어 놓을게요. 색깔도 좀 불규칙하게 들어가도록. 자, 그럼 이제 요렇게만 보시면 작업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될 수 있는 소지를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컬러도 조금 더 밝은 걸로. 그런데 T도 꽉 차 있죠. 네모에. 그러니까 정사각형에 딱 맞게끔 되는데 요 B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좀 부족하죠. D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스크립트 짜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진짜로 이 D 같은 경우가 잘릴 때 이렇게 잘려서 옵니다. 일러스트 파일이. 그러니까 얘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자간 때문에 그런 건데 글자들의 영어의 자간.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B 같은 경우 B,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프리컴프 시킵니다. 레이어 프리컴프즈를 시키는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절대 move all attribute가 아닙니다. leave all attribute입니다. 얘와 사이즈 동일한.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 얘는 프리컴프가 돼요. 그대로 요 현재 상태에서. 그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사이즈를 조금 수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쪽으로 조금만 늘릴게요. 저는 뭐 앵커를 이쪽에다 놓고 조금만 늘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하려면 확대시켜서 잘 하세요. 가장 이쁜 걸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내면 이렇게 딱 맞게 됩니다. 얘도 한번 해볼까요? D자도. 자, D자 저는 이 스크립트 쓰겠습니다. 프리컴포즈를 시키고요. 안에 들어가서 앵커를 이쪽에다 놓을게요. 그리고 조금 늘려서 요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D자도 딱 맞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애니메이션은 잡을 때 얘네들을 잡는 거죠. 얘네들을. 얘네들의 포지션 쪽에. 그죠? 얘네들의 포지션 쪽에 전부 다
키를 찍으면서 이제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익스프레션이 있어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어떤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세로 쓰기에서는 얘네들은 절대 가로로 못 움직이게 해놨습니다. 세로로만 움직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잡기 편하도록.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얘네들만 애니메이션 잡을 거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은 선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가 두시면 편해요. 오히려 작업할 때는. 자, 그래서 뭐 대충 잡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갔을 때 뭐 줄이 이동을 하고 얘도 뭐 떨어지고 뭐 얘도 뭐 떨어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키를 잡아 나가시면 얘네들은 아무래도 키는 이렇게 좀 이왕이면은 전체를 좀 동일하게 잡아 나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키를 다 잡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적당히 가셔서 뭐 이번엔 뭐 얘를 더 좁게 만들고 뭐 요번엔 뭐 C자를 내리고 이 정도 조절하고 요런 거 혹시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조절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셔도 돼요. 키 다 잡히니까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다 찍겠습니다. 키. 아이고, 나머지 선택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키를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여기서 이제 끝으로 이런 거 이제 확대되다 보면 깨지는 것처럼 보이죠. 퀄리티가. 이거 왜 그러냐면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죠. 얘네들의 그쵸 레스터라이즈를 켜줘야 된다는 거죠. 벡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잡고 나중에 얘네들한테만 뭐 텐션 같은 걸 좀 주시는 게 좋겠죠. 이거 텐션을 좀 이렇게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서 뭐 텐션 한 65 정도로만 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램프 리뷰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요거 이제 잡아 나가시면 돼요. 차근차근히. 자, 그럼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좀 볼게요. 다른 것도. 자,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요소를 좀 수정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새로운 컴포지션에다 할게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세 개 할게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엔 2개만 할까요? 2줄만. 컬럼은 3개 하고 세로 쓰기로 할게요. 그대로. 그리고 사이즈도 이번엔 200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널은 한 100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세로 쓰기 할 거고요. 이름은 뭐 ZZZ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만들어졌고요. 템플릿이. 자, 이제 얘를 내가 그림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싶다. 자, 여기 있는 이미지 한번 봅시다. 얘는 우리가 200에 200이죠. 지금 만든 게 사이즈가. 자, 그러면 아까 벡터 같은 경우는 알아서 사이즈가 좀 조절이 되는데 이런 벡터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사이즈,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Alt 누르고 나중에 리플레이스 시키시면 사이즈는 맞춰지지만 스케일이 자동으로 조절이 돼서 이렇게 맞춰지지만 문제는 그죠?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이 왜곡을 잡으려면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방법은 아까 했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프리컴포즈 시키고 안에서 수정하는 거. 근데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자, 얘를 아까 봤듯이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겠네 해서 프리컴포즈 시키겠습니다. 프리컴포즈. 자, 그런데 이 프리컴포즈 시킬 때 지금 리브 올 어트리뷰트를 시킨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 그러면 얘가 요만한 사이즈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원본 얘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은 다르죠. 글자 썼을 때랑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컴포지션은 어떻습니까? 정사각형이죠. 기본 틀이. 그래서 얘도 그냥 정사각형으로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컴포지션 세팅 들어가서 뭐 세로가 기니까 세로를 줄일게요. 세로를 얘랑 똑같이 640 무조건 정사각형만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부분 얼굴 부분 나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왜곡 없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정해서.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자, 이런 그립을 넣을 건데 굉장히 길죠, 세로로. 그래서 얘를 리플레이스를 시키면 이렇게 왜곡이 돼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프리컴포즈 시키고요. 레이어, leave all attribute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컴프를 시키면 이 이미지와 사이즈가 동일하게 돼요. 네모가 아니고 정사각형이. 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수정하느냐? 이 컴포지션의 사이즈를 무조건 정사각형만 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와 똑같이 그냥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부분만, 뭐 이번엔 얼굴 말고 뭐 예, 하체 부분만 보이도록 뭐 더 키워도 되고 이런 건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서 왜곡만 안 생기게 여러분들이 사이즈 조절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나가보면 요대로. 그리고 그대로 이제 요 상태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얘네들은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페시티 좀 낮춰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 수정도 좀 용이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하는 데 있어서 초기 세팅부터 이렇게 애니메이션 잡기 편하도록까지 세팅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익스프레션을 이제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작이 된 스크립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원하시는 만큼 저는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치로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인이 4줄이고 뭐 컬럼을 한 6줄 정도 만들겠다. 그러면 예, 가로로 할게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수동으로 일일이 익스프레션 작업을 다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얼마나 편하게 작업을 도와주는지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이외에 이제 활용법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이용하시면서 도움을 받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인 설명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